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음, 오늘의 내용은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21세기가 요구하는 대인관계 능력. 그래서 제목도 아시나요? 대개 자녀들의 친구는 몇 명입니까? 뭐 이렇게 제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 잘 들어보시고요. 이 사람들 간의 그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다른 채널들을 좀 봤었는데, 어떤 정답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정답보다는 그 여러 경우의 어떤 수를 좀 보고, 자녀의 어떤 행동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겠지라고 하는 것들, 그 정해진 어떤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듯해요. 이거는 뭐 당장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채널을 갖다 통해서 지식을 좀 잘 갖춰보시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적용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대인관계는 개인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 뭐 초, 중, 뭐 대학 시절을 갖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 못 하시나? 하여튼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요, 그 사회생활을 갖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대인관계 능력을 요구당합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이 대인관계 능력은요, 그 자네의 어떤 성격 발달, 또 뭐라고 할까, 뭐가 있을까, 자존감 형성, 또 뭐 인지 발달에도 그렇고요. 그다음 또, 행복감을 갖다 증진시키는 거에 이런 것 등에 등등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이 대인관계의 어떤 경험은요, 그 인격 형성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장, 또 어떤 발달 이런 것들도 이루어 나가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가족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의 역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해도 다 맞을 거예요. 또 이제 반면에 그 뭐라 할까 대인관계가 뭐라 할까? 좀 안 좋은 친구들, 불만족스러운 그런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자녀들의 어떤 성장 발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만하지 못한 어떤 대인관계 어떤 형성과 또 이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다가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심리적인 어떤 병리의 어떤 주 원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 대인관계의 대인관계도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은 뭐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단 속에서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뭐 개인의 어떤 능력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또 타인의 마음, 또 감정과 느낌을 잘 이해하고 또 수용도 하고 다른 사람, 타인과의 어떤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요, 요번 영상에서는요, 대인관계 능력의 어떤 하위 요인이라고 할까요?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관계 맺기고요. 이제 친구들 중에서 그 농담이나 쪽을 좀 던지는데 영 그 반응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 그 반응이 안 좋은지도 몰라요. 이 관계 맺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관계 맺기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주장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노출에 관련된 것들. 또 네 번째는 그 정서적인 지지에 관련된 것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그 대인 갈등을 다루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어떤 능력을 갖다가 좀 갖추도록 아이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보시겠어요? 자, 21세기가 요구하는 대인관계. 자, 대인관계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개 자녀들 친구는 몇 명인지 다 타이틀입니다. 첫 번째가 관계 맺기 능력, 자,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면에서 관계 맺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맺기란 그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고요.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 사람과 만남을 갖거나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자,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다 주고 만남이나 모임을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후에 성인기 사회생활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능력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 맺기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격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관계 맺기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네, 언어나 몸짓, 표정 등에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누가? 부모가. 아시겠죠? 또 직장 내에서도 일을 못하는 것보다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제일 힘들어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 자기주장 능력이네요. 나는 지금 어떻거든, 이렇게 지금 이렇거든 얘기해 주는 것들. 자, 이 권리 주장은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불쾌함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비합리적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불쾌함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권리를 주장할 때도요, 정당하지만 유연한 태도로 이러한 권리 주장 방법은요, 그 이후에의 어떠한 적응적 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자, 자기 노출 능력인데요. 어, 자기 노출은 친밀감 생성과 어떤 유지를 위해서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호 신뢰를 갖다 전제로 하고요. 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노출 시에 서로의 어떤 관계나 또 시기 및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융통성 있는 자기 노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려면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눈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시겠죠? 자, 다음 정서적 지지 능력이네요. 이 정서적 지지는요, 그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그 친밀한 관계의 어떤 형성, 또 대인관계의 어떤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호소하는 정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격려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못하는 아동이 있어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친구가 너에게 자기가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대답은 뭔지 아세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마 였어요. 얘가 7살 여자 아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유치원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미술치료를 갖다 받고 있답니다. 참 쓸쓸한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대인 갈등 다루기 능력이네요. 상황 대처. 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자, 대인 갈등 다루기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를 갖다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인 갈등 다루기는요, 개인의 부적응적인 어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을 돕는 그런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해요. 또 이제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타인을 갖다가 타인의 어떤 지지를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위기 상황, 또 스트레스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심리적 또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아동들에게
그 갈등의 상황을 갖다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적당히 배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기르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인관계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꼭 이런 능력을 갖도록 지금부터 어린 유아들 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대학 그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이 있거든요. 온라인. 접수가 이제 21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좀 수월할 수도 있으려나? 그래서 그 과정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는 총 8회 해서 24시간, 시간은 월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예요. 학습 기간은 21년 10월 18일부터고요. 그래서 21년 1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만연하는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